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2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확연히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이 글은 시인 이성선님의 시 사랑하는 별 하나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별은 하늘의 꽃, 꽃은 땅의 별, 이들은 땅과 하늘의 절정이지요. 모두들 절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별이 되고 꽃이 되어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별과 꽃의 의미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별은 비추어 주기에 별이고 꽃은 웃어주기에 꽃이라는 것입니다. 별은 저 한 몸을 태워 어두운 길을 비춰줄 때 진정한 스타입니다. 꽃은 곧 낙화할 줄 알면서도 황홀하게 눈 맞추어 웃음을 줄 때 참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남이 없는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빛나게 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설탕은 자기 맛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자신이 녹아서 남의 맛을 내어주지요. 오늘도 소금과 같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안산의 빛과 같은 방송이 되고자 하는 단원 FM의 횡설수설 인문학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이 부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잊은 줄 알았었는데 찻잔에 어울리는 추억을 보며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가 알았던가요.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한때는 당신을 미워했지요. 남겨진 상처가 너무 아파서 당신의 얼굴이 방황했었죠.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옛날에 내가 울듯이 당신도 울고 있네요. 네, 코로나 이후로 거리두기가 이제 행해지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극장가였습니다. 많은 극장들이 인원을 줄이고 또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아직까지 개봉되지 못한 영화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영화를 특별히 인문학의 관점에서 풀어서 청중들과 만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꽤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영화 인문학 강사이신 진은영 선생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네, 새롭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 제가 영화 인문학 강사님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네. 이제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 인문학 강사이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많이 소개하는 인문학 강사라고 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풀어내는 거 이전에 네. 그 영화를 소개함으로 많은 분들이 영화를 접하게끔 만드는 네. 그러니까 영화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네. 역할을 이제 자임하고 계시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영화를 그냥 이런 영화가 좋아, 이런 네. 영화 좀 봤으면 좋겠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 영화가 왜 좋은지, 네. 이 영화가 봤을 때 누가 이런 영화를 봤을 때 또 왜 좋은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네. 듣는 분 입장에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왜 좋은지, 이 영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영화의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영화가 담고 있는 철학적인 내용들,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풀어주시는 거니까 이제 인문학 강사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 네. 하필이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사철이긴 하지만 왜 하필이면 영화라고 하는 장르를 인문학으로 풀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두 장르가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특별히 영화를 풀게 되셨는지 뭐 그런 계기와 함께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기본적인 출발은 사실 영화를 좋아했는데 저는 독일 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했는데 제가 독일 문학을 전공해서 공부할 즈음은 상당히 독일어가 실용 학문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그렇죠.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데 영화 쪽으로 좀 장르를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영화화 되었을 때의 장단점 그쪽으로 연구를 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다가 시기적으로 이 공부를 마쳐도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은 밥 먹는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접었는데 그 즈음에 제가 그 영화를 공부하면서 기회가 왔어요. 그 국민대학에서 교양 강의로 영상 디자인의 이해라는 그 강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와서 사실은 영화 전문 그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 망설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영화의 역사를 인문학 쪽으로 강의를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영화의 그 전체 역사, 기법, 그래서 순수 영화에 대한 강의를 한 2년 정도 제가 했어요. 했다가 저기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잠시 쉬었는데 그게 20년이 흘렀더라고요. 쉬신지. 예.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좀 경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시는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하고 차를 마시는데 인문학 강사가 찾기 힘들다라는 말을, 특히 영화 인문학 강사를 찾기가 힘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영화 인문학 시장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영화란, 제가 말하는 좋은 영화와 대중문화로서의 영화, 그 사이의 갭이 엄청 크고요. 그리고 먼저 어려운 거는 많은 분들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을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영화를 교육받거나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걸로 이제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그럼 어쨌든 어려워도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대중 영화보다는 인문학적으로 좀 성찰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쪽으로 저는 이제 좀 장르를 굳혔어요. 그래서 그런 인문학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풀어내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나름대로 영화 인문학이라고 검색을 하면 영화를 가지고 인문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꽤 검색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선생님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뭐 남들이 접하지 않은 영화들을 주로 소개하는 쪽에 있어서의 차별성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건 또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기관이나 이런 대중성 있는 그 강좌를 하기 때문에 마냥 또 저가 좋아하는 영화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중적이고 좀 재밌고 쉬운 영화를 또 골라서 그걸 또 인문학적으로 풀어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인데 우선 선생님이 공부하셨던 시기가 80년대 시기인가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신 거고. 그건 이제 90년대 초반이에요. 초반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선생님의 연식을 연식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 영화하고 인문학을 합쳤을 때 영화가 주는 장점이 뭘까요? 책하고 인문학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 인문학의 장점은 인문학이라는 이제 정의가 사람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는 일단 주인공이 사람이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인물 캐릭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상황에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 인물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인물 안에서 제가 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제 주변의 타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영화 인문학으로 인문학의 어떤 학문으로서 제일 좋은 그런 도구가 영화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람들의 많은 삶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네네. 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려내는 물결인데, 문인데 영화는 뭐 대부분이 거의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고 대상으로 하고 영화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영화 이퀄 인문학이라고 볼 수도 네, 있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인문학의 어떤 아주 직접적인 대상으로 또 영화만큼 네, 네. 책도 물론 그런 네, 역할이지만 네. 책은 좀 나름대로의 좀 노력과 이런 것들이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네. 영화는 눈으로 바로 보고 즉각적으로 네. 이해되는 차원에 있어서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의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네, 좀 네, 네,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영화는 그래서 인문학을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명확합니다. 네, 네, 말씀 네. 주시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책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고 그래서 책과 네, 네.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말한 것처럼 사람과의 삶에서의 이야기란 점에서 공통점이 테지만 책에 비해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장점이라 그럴까요?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있을 텐데 네, 네, 네. 아까 말씀에 대충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영화와 책의 뭐 공통점과 차이 사실은 물론 그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문학 작품을 영화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면 결국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1차로는 책은 언어가 도구고 그렇죠, 문자. 예, 영화는 이제 영상과 음악인데 그렇게 봤을 때 언어로든 책은 상당히 이제 관념적인 그런 접근이 되고 영상과 음악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역할들이 사실은 뭐 중요하죠. 예, 그래서 크게 차이점을 보자면 뭐 그 부분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해석에 있어서 책은 독자가 이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영화는 감독 자체가 1차 독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1차 독자이자 네. 또 다른 저자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뒤에 문학작품 얘기에서 영화를 먼저 봐야 되냐, 뭐 책을 먼저 봐야 되냐 이런 거는 사실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좀 보거든요. 지금 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서 좀 네. 합쳐서 생각을 합쳐서 한다면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순수 영화 시나리오가 나와서 그걸 영화로 만드는 것도 네, 네, 있지만 네, 네. 어떤 것들은 이미 책으로 나와 있는데 네, 네. 그 책으로 나온 것이 소위 말로 히트를 쳐가지고 그것을 영화화시켜서 영화로 보는 사람들이 네, 네, 있죠. 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 책만한 영화가 없다라는 네, 네, 얘기를 네, 네. 보통 많이 네, 해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타입인데 네, 네. 그래서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네, 네. 하는 타입이긴 네, 한데 네, 네. 또 어떤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실 네, 수도 네, 있고 네.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을 영화화했을 때의 장단점이 뭔지 네, 또 네. 무엇을 먼저 보는 것이 네, 좋은지도 네, 네. 같이 얘기 좀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책을 먼저 영화를 먼저 이거는 그 문제의 답은 제가 볼 때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많은 작품들이 사실 원작이 있는데 원작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그 영화를 봤을 때 감동적이었는지 감동적이지 않았는지를 좀 들여다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책이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자기가 독자가 돼버린 상태에서 그 눈으로 영화를 본다면 당연히 실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책은 사실 우리가 책을 하나를 읽거나 할 때는 많은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화는 2시간 안에 우리가 그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상이나 사실 이미지나 소리, 뭐 풍경, 이런 뭐 구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언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은 영화도 풍부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것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맞습니다. 진부한 네, 얘기 중에 네, 하나겠지만 네, 네. 근데 영화가 가지고 있는 미장센들을 다 이해한 것과 네. 책에서는 어느 정도 풀어주는 물론 책도 네네. 나름대로의 복선이 네네. 있고 상징이 있지만 네네네. 그걸 읽어내는 독법은 약간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네네네. 책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 돼서
좀 읽어야 깊게 읽듯이 네네네네. 영화도 나름대로 마찬가지. 훈련이 돼야 되는 필요해요. 거겠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우리 그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제가 사실은 독일에서 1993년도 개봉 당시에 봤거든요. 아, 영화로. 예, 영화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원작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너무 영화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비디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도 그거를 보존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한 10여 년 뒤에 그게 원작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책 안에 나름대로의 또 뭐 품위의 문제라든가 농담에 대한 문제라든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는 뭐 그런 점들을 또 토론해 보기도 하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는 그 노년이 되어서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어떤 한 남자의 그런 회한 이런 걸로 해서 인생의 그 찡한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저는 나름대로는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남아있는 나날이 기조 이시구로. 가즈오 이시구로. 가즈오 이시구로. 예. 그 영국의 어떤 집사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상을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맨부커상 소설로 그 받아서 네. 그 노벨상도 받았죠. 영화도 그렇게 좋군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렇군요. 잠깐 노래 한 곡 좀 듣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음악 부탁을 좀 드렸더니 네. 울랄라 세션이 불렀네요. 네. 해피 바이러스라고. 이게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또 책도 있고 여행도 있는데 네.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영화를 보고 울랄라 세션이 영감을 받아서 지은 노래다. 네. 그래서 해피 바이러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근심이 가득할 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갈 때 소리를 질러봐 노래를 불러봐 재미나는 주문을 알려줄게 One more time say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해 내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 한 번만 웃어봐 욕심을 버려봐 이제 우리는 모두 해피 바이러스 Don't worry be happy 넌 이미 충분해 yeah. Don't worry 네 옆에 내가 있으니까 Everybody good boy 나의 good girl 그댈 위해 노래를 불러요 멋진 good boy 사랑스러운 good girl Everybody good boy 나의 good girl 그댈 생각하면 행복해요 We are happy virus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마 그들에게 진심을 보여줘봐 좀 부끄럽다면 좀 유치하다면 다시 한번 주문을 알려줄게 Sing it 넌 너무나 예뻐 넌 너무나 매력있어 넌 너무나 멋져 넌 너무나 매력있어 넌 너무나 예뻐 넌 너무나 매력있어 넌 너무나 멋져 넌 너무나 매력있어 그래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해 내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눈만 웃어봐 욕심을 버려봐 이제 우리는 모두 해피 바이러스 Don't worry be happy 넌 이미 충분해 yeah. Hey, Don't worry 네 옆에 내가 있으니까 Everybody good boy 나의 good girl 그댈 위해 노래를 불러요 멋진 good boy 사랑스러운 good girl Everybody good boy 나의 good
울랄라 세션의 해피 바이러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네.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 영화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네. 보고 판단해라 그랬는데 네. 근데 잘 됐다는 때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영화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 지루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보시는 좋은 영화가 가지는 조건이라 그럴까요? 이제 물론 이게 상업성으로도 뭐 좋은 영화이냐 나쁜 영화이 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나름대로 아까 얘기하셨던 인문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네. 또 선생님만의 주관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선생님이 보시는 좋은 영화란 이런 영화일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하나의 예를 들면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영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근데 영화로는 실패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고 그냥 리스트를 올린 적이 있어요. 한강 작품이니까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올렸는데 다시 아니다 해 생각하고 그걸 영화를 이제 봤어요. 네. 영화를 보았더니 거의 포르노 수준으로 만들어놔서 사실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좋은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막 빨리 그거를 제가 그 프로그램을 공지를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죠. 뭐냐면은 그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어쨌든 원작이라고 보던 시나리오가 원작이던 간에 사실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언어 이제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중요한 언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아니면 사실은 연기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남아있는 나날에서는 사실 앤서니 홉킨슨이 그 엄청나게 멋진 그 중년 노년의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빛이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의 연기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의 영상 카메라 웍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사실은 구도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그 영화를 그 느끼는 그 폭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화면 이제 외로운 모습을 나타낼 때 그 화면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사실은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묘사들이 잘 되어 있는가, 뭐 사운드는 또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적절하게 작품에 맞게. 근데 이거는 사실 설명하기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잘 갖춰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을 잘 좀 읽어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미장센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그렇죠. 배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음악과 네네네. 또 배우들의 연기력과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별로서의 어떤 요소라기보다도 다 합쳐져 그쵸. 가지고 하나의 네네. 이미지로서 다가오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독자라면 이미 고급 독자일 수도 네네네네. 있고 전문가일 네.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문적인 독자들이 아니라 네. 그냥 영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지식들을 가지고 네네. 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네네. 하나로 이미지로. 이미지로화로 다가와서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네. 그건 좋은 영화다. 결국 네. 이것도 결국 주관적인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체험이나 경험, 배움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즉각적으로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의 문제로 또 이게 환원이 되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주로 강의는 어느 쪽에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도서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관공서가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시니어들도 많이 영화 인문학을 요청을 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장애인 또 영화 인문학을 또 하게 되었어요. 보통 그런 게 요청하실 때 네. 이렇게 주제별로 요청이 요청을 되는 게 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적합한 네네네. 뭐 이런 네. 시니어들한테 네네. 적합한 네. 이런 것들. 네. 그럼 관공서에서 요청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관공서다. 네. 그럼
관공서도 성격에 따라 틀린가요? 그러면? 틀리죠. 다 틀리는데요. 음. 대부분이 어떤 공무원 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좀 쉽고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을 많이 요구하세요. 교육의 이미지보다는 네. 좀 쉬어가는. 쉬어간, 네. 음. 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복에 대한 그런 영화, 가볍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아까 했던 끝배기의 행복 음. 여행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해요. 아니 그거는 책으로도 그렇고 영화로도 좀 나름대로 호평 받았던 거 아닌가요? 영화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에 상당히 지루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음. 어떤 행복이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단편적으로 15개의 행복 그 방법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좀 가볍게 얘기하자면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 하세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꽃배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 자체가 15개의 행복 리스트를 적어놓고 책은 23가지고요. 예. 그중에 15가지를 뽑아서. 네네네네. 자, 그러면 주로 영화 인문학을 소비한다 그럴까요? 이런 네네. 독자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전달되는 대상도 있을 거고 네. 연령층으로 보면 시니어들도 있을 네네네. 거고 물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시지만 그 강사님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한테 영화 음. 인문학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 주신다면 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네. 어떤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영화 네. 인문학을 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영화 인문학 자체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대중문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이해 못하겠다 그러고 또 영화를 많이 좀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쉬운 영화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해서 그 레벨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긴 해요. 책하고 마찬가지네요. 네네. 그래서 그 조율하기가 상당히 대상별이 있지만 대상 안에서의 차이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강의할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일단 처음에는 많이 그 기관이나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한테 자세히 많이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 되게 오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취향이 있으시고 뭐 가능하면 이제 또 조금 노년층에 가면 글자를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분들은 언제 우리나라 이제 자막이 있는 건 또 못 보시는 그렇죠. 또 계층도 있으시고 그래서 많이 이제 물어보시고 그게 어려울 때는 1, 2차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들을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1, 2차는 제가 정해서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좀 조율해 보자. 근데 못 참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그랬고요. 저는 이제 강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이야기 나누는 형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제가 답을 정해서 강의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저는 그런 강의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근데 이게 지금 책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그래서 강의 시간이 2시간이다. 네네. 그러면 2시간 안에 네. 영화를 뭐 1시간 반을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미리 보고 오도록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것도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룹별로 하는 분들 줌 수업 같은 경우는 다 보고 오셔서 바로 토론이나 제가 뭐 강의할 게 있으면 하는데 현장에 가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보셨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면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토막토막 잘라서. 그렇죠. 예. 제가 전체적인 이제 아우트라인 얘기하고 이 영화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건 답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하고 한 15분 정도의 이제 클립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인상적인 부분이나 어떤 마음 깊이 들어오는 대사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대화로 가고 아니면 이제 제가 강의로 이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화 속에 어렵습니다. 영화 속의 영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전체 영화는 몰라도 네. 내가 준비해간 그 네네. 클립의 내용을 네. 한 편의 영화로 보고 네네. 그 안에서 이야기를 네네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기회 있으면 이 영화를 다 보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영화를 이렇게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보통 어떤 교육을 하면 네. 교육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내가 이 강의를 뭐 8차시면 8차시, 12차시면 12차시를 통해서 네. 처음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끝났을 때 이 네. 수강생들이 이런 지점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네. 하는 어떤 네. 강의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이 주로 이 강의 인문학, 영화 인문학을 주로 강의하실 때 네네. 이게 두시는 어떤 그 목표 네네네. 지점이 있다면 어떤 네네. 지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뭐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제가 소개한 영화를 적응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적응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소개한 영화들은 대부분 약간 느린 템포거든요. 느린 템포고 조금 사고력을 요하고 네, 독일 영화군요. 네. 영화마다 좀 틀리긴 한데 그 선생님들이 그 영화에 적응하신 것만으로도 아 선생님 그 영화 선생님 강의 듣고 다시 보니까 정말 제 인생의 어떤 답을 얻었어요라든가 무거운 어떤 마음의 짐이 덜어졌어요라든가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이 오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아주 말초적으로 금방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네. 헐리우드 영화다 네네네네. 이런 영화보다는 네. 독일식의 어떤 프랑스식의 사변적인 좀 네, 네.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꼭 대중성을 누렸다기보다 예술성을 좀 노린 영화 주가 좀 주가 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뭐 강사로서 너무 자기 욕심을 세우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류를 저는 지향하고요. 네. 지향하고 이제 외부로 나가는 사실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뭐 행복론이라든지 어떤 관계 소통의 문제, 뭐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행 영화 뭐 이런 것들 가벼운 소재로 가지고 강의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류에 속하는 영화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영화요? 네. 제가 이제 하는 강의했던 영화 것 중에 네. 뭐 벌새라는 그 사춘기 여자아이 이야기인데 뭐 벌새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뭐 이번에 했던 홍상수의 뭐 탑이라든가. 아니, 홍상수만 해도 유명하긴 하지만 호불호가 워낙 뚜렷한 감독 아니에요? 그리고 뭐 찬실 있는 복도 맞네 뭐 이런 영화들 할 이야기들이 많죠. 역시 마이너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네. 네. 또 기생충 갖고도 하긴 하는데 기생충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불편하죠. 헤어질 영화는. 결심도 이제 하는데 그것도 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하여튼 제 취향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책도 골고루 읽다 보면 장르가 좀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변하잖아요. 그걸 바라는 거죠. 네. 음.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잠깐 또 한 곡 노래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의 회상입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했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맘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아까 하던 이야기를 좀 네. 이어서 좀 해주시면 어떤 네. 부류의 사람들한테 이 영화 인문학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얘기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네네네.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뭐 개인으로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하는 그 분들을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많이는 아니지만 교직이나 그 회사 다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오히려 영화 인문학을 신청하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요즘은 그 줌으로 하는 강의들을 제가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사실은 제가 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을 몇 번 해봤지만 상당히 그 토론도 잘 하고 잘 하는 팀은, 그래서 이 토론 문화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특히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라도 좀 사고하는 훈련, 그리고 타인과 이렇게 공감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영화 속에는 은유나 상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예술적인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을 좀 청소년들하고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반복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영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는데 네. 그 대상이 요새 청소년들한테 가면 네네. 청소년들은 더구나 요새는 긴 시간에 네네. 그 영상들도 네. 책도 안 볼 뿐더러 네네네.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다들 짧은 톡이라든가 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그것도 뭐 헐리우드의 아주 뭐 좀비물이라든가 이런 액션물도 아니고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나름대로 내용이 담긴 것들을 읽어내라고 하면 아무리 영화라지만 청소년들이 잘 읽어내나요? 아니요. 청소년들은 그런 어려운 영화 안 가지고 갑니다.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예. 네, 나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로 풀어내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보길 땐 재밌지만 네. 헐리우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저의 편견인데 네네네. 이미 주제가 너무 얕다 그럴까, 네네네네. 드러나 있는 주제들이지 네네네. 않을까요? 드러나도 네. 그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라도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숨어 있는 사실은 큰 은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풀어내는 거죠. 영화는 청소년들은 대중적인 영화로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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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은 그것들은 좀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강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좀 알려주고.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사춘기의 특성이 이 영화에 무엇이 있을까요? 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예. 애들이 얘기를 곧잘 좀 하나요? 그러니까 잘 만나면 제가 그 아이들을 잘 만나면 행복한 강의가 되고요. 안 만나면 아니 못 만나면 이제 빨리빨리. 그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강자 입장에서도 네, 좋은 네, 강사 만나는 네, 복이 네, 있어야 네, 되지만 네. 강사들 입장에서도 예. 좋은 수강생들 만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 부류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하나 네, 네. 더 하면 시니어들을 제가 작년에 한 1년을 이제 이런 영화 인문학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 복지관이었지만 그 수준이 점점 영화 인문학 수업 자체가 어떤 영화를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서 뭐 은퇴하시고 이제 지금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영화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그 어떤 청장년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복지관 수업은 맨 그렇게 오히려 우울증 생기는 수업만 있냐고 그러면서 저의 강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분들도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좋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금 전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네네네.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주로 이 노인 복지관 네네네. 저는 그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지금은 복지관 앞에서 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네네. 이 지금 신중년이죠. 음. 은퇴 이제 60에서 하신 분들이 네.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노인 복지관에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고 55세에서 한 70세 아니면 많이 잡으면 75세 되는 분들도 나는 노인이 아닌데 노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주는 그런 감정도 있는 것 같고 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이 네. 아주 맞아요.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한 것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고급 인력이 네네네. 예전에 대학까지 졸업하시고 네네네. 사회에서 충분한 교양을 쌓고 상식을 네. 쌓으신 분들이 네네. 은퇴하시고 나서 막상 당신들의 이런 것들을 니들을 충족시킬 만한 네네. 강의가 없는 네. 상황에서 네. 근데 이상하게 노인복지관이라고 네. 하는 이름 붙인 곳에서 하는 강의들은 아주 그런 강의들이란 네네. 말이죠. 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나중에는 이효령 씨의 마지막 수업도 같이 토론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저보다 훌륭하시더라고요. 뭐 그 전에 편집장 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고급 인력들이 다 선생님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도서관이나 복지관 이렇게 프로그램을 찾아도 그렇게 마땅히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단순한 거라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강의 짜시는 분들은 좀 새겨 들으셔야 될 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지금 선생님께서 뭐 영화도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분류를 나누실 수 있을 텐데 네네네네네. 주로 하는 주제가 있다면 선생님이 네. 주로 선호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니면은 꼭 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어떤 주제이실까요? 제가 사실은 뭐 영화를 다양하게 하죠. 지금 물론 밖에 강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그룹을 하는 줌 수업에서 주로 보면 많이 다뤘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실 뭐 멜로 코미디 이런 거 다 다양하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리더십 영화만
골라서 그달은 한다든지 뭐 리더십에서도 코코 샤넬이라든지 뭐 링컨, 잡스, 그다음에 클림트 뭐 이런 사람을 리더십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섹션, 그러니까 한 달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어떤 때는 문학과 영화 섹션으로 이제 한 달을 유지한다든가 또 이번에 예를 들면 3월에는 춤 영화만 했어요. 뭐 이사도라 덩컨의 일대기라든지 피나바오시 뭐 그리고 우린 춤을 추었다 이런 그 저쪽 조지아라는 나라의 그 민속 춤을 추는 젊은 친구들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도대체 춤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뤘고 4월에는 이제 영화 속의 여성 이야기를 잘 다뤘고요. 예를 들면 뭐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부를 누리다가 갑자기 남편의 불륜과 그 집 파산으로 그 몰락하게 된 한 여성, 정신 질환을 앓게 되는 그 여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영화는 이 여자가 이 주인공이 저기 철학 선생이에요, 고등학교. 그러면서 또 삶에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이 여성의 불행이라는 게 대부분 다 예기치 않은 남편의 부도덕함과 여성의 그 몰락의 하나의 그 원인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견디는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철학의 힘으로 견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번에 5월에 영화 속 남성 스토리를 다뤘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다양한 주제로 그렇게 가신다면 네. 그만큼 물론 이제 돼지고기가 있으면 돼지고기를 가지고 보쌈도 할 수 있고 뭐 제육도 할 수 있고 원재료 하나 갖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 영화를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다양한 재료가 있을수록 또 활기찬 풍성한 요리가 되듯이 수많은 영화들을 또 섭렵을 하시고 그 영화들을 내 나름대로 카테고리 속에서 분류를 하셔야 되고 그러실 텐데 그 영화들을 주로 어떻게 접하시고 어떤 루트로 영화를 만나시는지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는 제 감각이에요. 그동안 쌓아온 뭐 감각. 예를 들면 제가 영화 인문학 시작하면서 거의 500여 편을 토론을 하고 뭐 강의는 여기서 골라서 제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몇천 편의 그렇죠. 몇천 편의 영화를 봤고 그런 기본과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저는 포스터만 봐도 이게 인문학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영화인지 아닌지 제목만 봐도 감지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포스터의 색채 구도만 봐도 사실은 내가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안 봐야 봐야 되겠다 보지 않아야 되겠다 판단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의 이제 감각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 똑같아요. 그 다양한 그 책자들을 보죠. 뭐 예를 들면 영화 속의 여성 스토리, 영화 속의 뭐 화가 이야기, 뭐 영화 속의 노동, 뭐 이런 다양한 영화 속의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얘기됐던 영화들을 또 별도로 그렇죠. 챙겨보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이제 이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영화는 앞으로 강의를 하기에 좋겠다 하면은 계속 저는 이걸 킵을 해요. 그러니까 밴드라는 그걸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수집하는 그런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킵해놓죠. 그리고 요즘은 뭐 유명한 유튜버들도 사실 잘 해놓고 해서 유명한 평론가들의 유튜브도 수시로 듣죠. 또 반면에 직접 그 상영되는 영화를 보러도 많이 다니시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영화제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영화제는 주로 다 챙겨 보시는 편이신가요? 영화제는 주로 이제 전주 영화제하고 부산 영화제는 지속적으로 가고요. 이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인문학을 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마치 여행처럼 가서 영화도 보고 또 거기서 먹거리도 즐기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국제 영화제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 뭐 님도 보고 뽕도 따듯이 영화도 보고 먹으러도 다니고 특히 전주 영화제는 너무 재밌습니다. 영화 보고
그 한옥 카페들이 많아요. 네. 카페 가서 차 한잔 하고 영화 보고 또 유명 음식점에서 또 먹고 뭐 한옥 마을 펜션에서 또 잠도 거기서 자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제가 짜서 계속 하죠. 근데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 교통비하고 사실은 영화 티켓 비용만 있으면 되니까 저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우리 선생님 뭐 수천 편의 영화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한테 있어서의 인생의 영화다. 네네. 그래서 이 영화만큼은 나는 몇 번을 보더라도 질리지 않고 또 남들한테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다 네네네. 하는 영화가 있다면 한번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영화는 취향입니다. 그래서 네. 누구한테 권한다라는 거는 자신은 없고요. 음. 제가 말하면 근데 다른 분들이 알아서 보시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 강의도 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울었어요. 막 펑펑 울더라고요. 영화 볼 때도 그랬는데 네. 그 어둠 속의 댄서라고 덴마크의 그 라스 폰 트리에라는 감독의 영화예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배우는 비오크라는 그 배우가 아니 가수인데 그분이 이제 배우를 했어요. 여기서 이게 세미 뮤지컬이에요. 아. 예. 근데 이분은 단 한 번 요것만 영화에 출연하고 그 다음에는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딸과 아니면 엄마와 아들이 살아요. 어렵게 사는데 이 셀마라는 여기서 주인공이 점점 눈이 멀어가요. 예. 그런데 이게 유전이에요. 근데 그걸 아들이 또 받았어요. 그 유전을. 근데 이 셀마 안에는 이 아들을 수술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눈이 점점 멀어가는데 돈을 임금을 받아서 어디인가 계속 차곡차곡 넣어놔요. 네. 그런데 이 돈을 이웃집의 그 주인이 경찰이에요. 근데 이 경찰은 부인이 너무나 사치를 해가지고 항상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셀마가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걸 알고 그 셀마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훔쳐가요. 그거를 이제 셀마가 눈치채고 가서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경찰관의 그 총으로 경찰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고 당연히 이제 재판을 받겠죠. 근데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지금 그 돈으로 변호사를 사면 너가 살 수가 있다라고 주변에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셀마는 뭘 선택하냐면 이 돈으로 자기 변호사를 사지 않겠다. 아들을 수술시켜 달라. 그래서 그 돈으로 아들을 수술시키고 자기는 사형대에 올라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형대에서 이게 뮤지컬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3분 동안이 영화에 그대로 실려요. 예. 네. 그래서 그 살고 싶은 욕망과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정말 절묘하게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은 나라면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런 선택은 또 어떤 힘일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상황에서는 감정이입이 돼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던 어둠 그런 속의 댄서. 네네네네. 네. 한번 찾아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좀 마감을 좀 해야 될 네네네네.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 강의 뭐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고 계신지만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강의하고 있는 거 지금 제 개인적으로 네네네. 예. 네 개인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거는요. 퇴근길 영화 인문학이라고 주로 그 인문학적인 그 성찰을 할 수 있는 영화들을 주로 선택해서 어디서 하시나요? 그거는 줌으로 해요. 줌으로 예, 별도로 줌으로, 예. 하시면. 그래서 제 밴드 영화로 떠나는 인문학 네. 영화로 떠나는 인문학 인문학이나 밴드명이 네, 블로그는 이제 뭐 진은영의 예술 교육, 인문 예술 교육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 SNS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찾아오시고요. 예.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의 네. 그 하단에다가 네. 저희가 블로그랑 네, 이거를 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네네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도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영화는 또 있는데요. 네, 시간이 저희가 한 곡으로 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구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영화 인문학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영화 인문학을 이제 생각하실 때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라든가 어떤 문턱들이 좀 상당히 낮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마지막 골라주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인 드로우가 연주하고 불렀습니다. 아다지오 from Landscape in the Mist. 안개 속의 풍경이란 영화의 OST 곡입니다.